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독립출판 권장 팟캐스트 이 책 읽을 17회 지금 시작합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안녕하세요. 본격 독립출판 권장 팟캐스트 이 책 읽을의 제재입니다. 네, 새로운 이 책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나름 고민하고 기획을 해서 첫 선을 보이게 되는 그런 시간이네요. 우선 그 전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 책 읽을의 기둥 같은 두 분을 모셔야겠죠. 네, 우선 곰발바닥, 샤발바닥 중에서 우리 곰발바닥 네, 곰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오늘 제재 준비가 안 됐네? 아니 근데 예상을 못해서 터졌네. 네, 그리고 곰발바닥, 샤발바닥 중에서 샤발바닥 네, 샤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준비 안 됐다고 쉽게 가네. 네, 아예 사실 애드립이잖아요. 네, 오늘 그렇죠. 제가 애드립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애드립이죠. 그렇죠. 준비되지 않은 거. 됐어요, 이 정도면. 터졌다니까 좀 성공. 약간 그러니까. 성공 느낌이라서. 아, 예측을 못해가지고 문득 궁금한 건 있네요. 저희가 기둥이면 네. 제재는 지붕인가? 우리가 떠받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아, 생각이. 우리가 밟고 있는 바닥이겠죠. 바로 그거죠. 네. 그걸 노리고 썼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붕이 없나요? 비온 다 맞고. 건물이 아직 완성이 안 됐네. 우리의 지붕은 청취자들인 걸로. 오, 멋있다. 역시 큰 사람. 아, 이런 거 이거랑 비슷한 거죠. 제 여자친구는 팬들이에요. 이거랑 비슷한 거죠. 아이돌들이 얘기하는. 아, 좋네요. 네. 여러분, 저희 지금 몇몇 귀가 예민하신 청취자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주말에 녹음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주말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셋 다 목소리가 미묘하게 잠겨 있어요. 아, 네. 셰샤님은 감기가 네, 걸리셔가지고 감기 걸리신 그렇습니다. 분들도 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이 탓이죠. 그러기 우리. 근데 내가 더 많네. 네, 저희 17회인데 16회 때 저희가 3주 쉬고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이 책으로 돌아왔죠. 네, 이 몸이 고른 책이라고. 그렇습니다. 저 몸이 고른 책이죠. 그렇죠. 네, 이 책 이것도 책이라고 해서 이제 이 몸이 고른 책이라고 넘어왔는데 그 전에 저희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얘기하고 물론 저 오기 전에 좀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안 했습니다. 네, 했나요? 근황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숙주 얘기하시던데. 아니, 제재 이야기만 초창했습니다. 아직도 안 왔네. 5초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네. 그렇습니다. 공구분이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 주말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와이프랑 둘이 여행을 갔는데 뭐 되게 좋았어요. 제주도 날씨도 너무 좋았고 제주도 좋으셔. 네. 뭐라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이틀날 좋았어요. 네. 그거 말고 저는 갈 때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그 제주도 김포공항 옆에 네. 롯데몰이 있어요. 그쵸. 롯데몰이 예, 생겨서 거기서 밥을 먹고 명품문고도 가서 책 살까 이러면서 막 책도 좀 골라보고 근데 안 사고 나와서 저희가 2시 40분 비행기였는데 2시쯤 나와서 주차하고 가면 되니까 20분 전까지니까 갔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국내 주차장 양쪽이 만찬데 그 입구 밖에도 줄이 엄청 서 있는 거예요. 듣는 내가 되게 초조하다. 식은땀 나는데. 너무 초조한 거야. 근데 확인해 보니까 20분 전까지 캐리어 붙이고 탑승하고 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아이고. 너무 막 이렇게 줄을 서 있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와이프를 차를 돌려가지고 국내선 그 청사 앞에 내려주고 먼저 짐을 붙여라. 그래서 와이프가 가고 저는 국제선에 좀 멀더라도 하려고 국제선으로 갔어요. 근데 국제선도 만찬 거예요. 줄이 엄청 서 있는 거야. 근데 시간은 막 2시 10분 막 이렇게 돼가고 와이프는 혼자 가서 짐을 붙였죠. 짐을 붙이고 이제 연락해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길에다 세울까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치. 너무 초조하고 그래서 아까 밥 먹었던 그 롯데몰에 세워야겠다. 근데 롯데몰이 멀어요. 그렇지. 롯데몰이 되게 멀어서 아무튼 롯데몰에 갔어요. 근데 롯데몰에 내가 세우고 가겠다. 근데 오빠 20분이 지나면 못 한대. 20분에 표를 받지 않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10분이 넘어 있어가지고 일단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리고 차를 롯데몰에 가서 진짜 눈에 보이는 자리에 제일 빠르게 세웠어요. 세우고 내리니까 한 16분 이런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짐을 붙였잖아요. 안 탈 수가 없는 거야 비행기에. 그러니까. 집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다음 비행기가 7시라는 거예요. 2시 40분 비행기였는데. 어머.
아니면 뭐 다른 항공사 가서 빨리 찾아보라고 음. 일단 와이프 보고 넌 타라고 와이프는 타러 가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롯데몰에서 거기까지 뛰어갔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겠다. 한 10분 정도를 전력 질주를 하고 어. 갔는데 네. 거기 도착하니까 20분이 넘은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제주항공이었는데 줄이 되게 길고 아. 표 끊는 것도 아. 근데 옆에 이제 그룹들만 따로 하는데 거기 가서 급하게 가서 죄송한데 거기 줄이 없어서 뭐 이러이러해서 지금 일행은 타 있다. 그때 이 사람들 좀 마음이 급해진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일행 제 이름이랑 타 있는 일행 이름 물어보고 표를 끊어주고 제가 감사하다고 가려고 그러는데 신분증 보여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신분증을 보여드리고 막 다시 막 뛰어 올라왔어요. 뛰어 올라가는데 비행기 출발 시간 진짜 얼마 안 남고 근데 보안 검색대에 줄이 엄청 긴 거예요. 진짜 첩첩산중이다 진짜. 거기 이렇게 뒤에서 잠깐 서 있다가 네.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 어떡하지? 그랬는데 양해를 혹시 구해볼 수 있으면 구해봐라. 그래서 가서 그 직원분한테 죄송한데 제가 비행기가 곧 출발해서 혹시 먼저 검사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저희는 해드릴 수가 없고 여기 계신 승객들한테 양해를 구하라고. 이제 제일 앞에 있는 분한테 저희 정말 죄송한데 그랬더니 커플이었어요. 정말 죄송한데 그랬더니 오세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막 있으니까. 근데 또 검색을 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제주항공이 저가항공이라 되게 끝쪽에 있어요. 타는 데가. 맞아. 또 거기서부터 또 거기까지 뛰어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문 닫는다고 마마리 사람 타라고 그래서 정말 겨우 탔어요. 딱 타서 들어가니까 와이프 저쪽에 앉아 있고 전 또 다른 자리 늦게 가서 다른 자리에 바꿔주셨어요. 나중에 다른 분이. 근데 그래서 겨우 탔어요. 그래서 막 타고 비행기 출발해서 10분까지 숨이 안 골라져가지고 그냥 나름 되게 시트콤 같다. 와 진짜 근데 극적으로 어떻게 탑승하셨네요. 되게 못할 줄 알았어요. 어.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못할 줄 알았는데 야, 타고 가서 진짜 듣는데 식은땀이 나고 근데 진짜 말로는 이런데 그때는 아. 그 초조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그랬습니다. 저 여기 올 때 심정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 정도에 비할 건 아닐 것 같아요. 뛰어왔어요? 뛰어왔냐고. 제가 뛰지를 못해서 지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제주를 가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제주도 탑승 전까지 얘기만 듣고 제주도 얘기 듣고 싶었는데 네, 되게 그 스펙타클한 얘기만 듣고 그러네. 제주도 좋으셨죠? 네, 제주도 좋았어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 제일 좋았던 거는 말 탔던 것 같아요. 말 이렇게 목적지에서 다른 데를 보려고 가다가 와이프가 갑자기 말이 타고 싶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 했는데 목장이 마침 있어가지고 내려서 갔더니 말 타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동적으로 둘 다 말을 탔는데 너무 좋았어요. 말을 타고 그 막 한 10m 정도, 5m, 10m 되는 큰 나무들 사이를 이렇게 걸었거든요. 와. 중간에 이제 잡아주시는 분이 손 놓고 우리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말 잡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곰곰이 말 타는 모습 상상하니까 되게 사극에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장군 덩치가 커서 좋은 역할 시켜주세요. 장군 같은 거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부럽네요. 말 타는 거. 좋았습니다. 저희 근데 다음 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주에서 건너온 책이라서 맞다. 제가 제주도 가서 독립출판 서점을 원래 4군데를 알게 돼서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2군데만 갔어요. 그래서 첫날 간날 그 동문시장 쪽에 라이킷이라는 책방이 있는데 라이킷. 가서 책 사고 가서 고르니까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사고 저희 그 방송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네. 그분이 수줍게 웃으시면서 제가 팟캐스트를 안 들어서 안 들어봐서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고. 그래서 저희 책도 드리고 그 다음 날에는 소심한 책방이라고 좀 더 유명한 책방이 있어요. 네네. 소심한 책방 가서 거기서는 책은 못 사고 향초를 사고 향초 몇 개 샀어요. 사고 저희 또 인사드리고 책 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제주까지 진출한 이 책이 글입니다. 그러니까요. 라이켓에서는 명함도 주시면서 다음 책 나오면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다음 책 좀 내는 걸로 우리. 야, 진짜 다음 책 작업 잘 되고 있죠. 네 지금 네 일단 플랫폼 매출 모습을 네 일단 네 하고 해야죠. 네, 해야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샤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굳이 제주도 가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꿈 같은 나날들 보내고 있죠. 진짜 제주도 갔다 온 사람 뭐가 돼 그럼. 근데 진짜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네. 진짜 다 좋죠. 다 좋은데 하나만 얘기하자면 같이 영화 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아니, 꼭 집에서가 아니고 아.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도
같이 되게 돌아오는 그게 되게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연애하던 시절에는 영화를 보면 8시 9시 영화를 보면 좀 초조한 게 있어요. 끝나면 빨리 이제 집에 가야 되고 각자 그쵸, 들어가야 그쵸.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아내와 남편이 돼서 영화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같이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 비슷한 얘기 예전에 친구한테 들은 적 있어요. 학교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짐에 엄했어요. 여자인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남편이랑 심야 영화 보는 거라고 그런 하더라고요. 네. 좋다. 얘기만 들어도 좋네요. 제재님 8시 9시에 영화 보면 초조하신가요? 네, 초조하죠. 그렇군요. 팝콘이 다 동날까봐. 그래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좋네. 네, 아니 제가 뭘 느꼈냐면 월요일 날 같은 때 출근해서 네. 이제 샤샤님한테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주말에 뭐 했지 하면서 데이트를 곱씹으셨어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주말에 뭐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핸드폰을 이렇게 웃으시면서 꺼내시면서 파스타 해 먹은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민망해하시는데 샤샤님이 그런 자랑도 해요. 요새 네. 스타일이 약간 달라지셨는데 네. 아내분이 전날에 다음날 입을 옷을 골라주신다고. 대박이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말씀 안 하셔도 써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제가 패션 이런 거 진짜 잘 못해서 아내가 늘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요. 갖고 있는 옷이 이거밖에 없냐고. 내 옷장을 부탁해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좋다. 그 와중에서 최선의 결과를 골라주는 거야 항상. 저는 와이프한테 보통 때는 그냥 제가 입는데 어디 같이 가거나 그럴 때 뭐 입을까 이렇게 막 물어보면 귀찮아해요. 그만 물어보고 알아서 입으라고. 물어보고. 그러다가 엊그제는 제가 그냥 알아서 입고 왔는데 코트에 그날 아침에 샤워하고 왁스 바를 시간이 없어서 샤워는 했는데 네. 했습니다. 근데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네. 저를 만나서 너무 깜짝 놀라면서 오빠 코트에 그 모자가 가당키나 해? 가당키. 가당키나 해? 막 이래서 절대 이러고 다니지 말라고 가당키나. 그랬습니다. 여보 사랑해. 네. 제재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럼요. 저야 뭐 참 제재가 발목을 다쳤어요 좀. 네. 아까 맞아요. 못 뛴다 그랬는데 왠지 네, 다쳤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 자세하게 해주세요. 너무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저희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재밌는 얘기죠. 저희 회사에서 이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축구를 했는데 제가 그 전에 2주 정도 풋살화,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에서 하거든요. 근데 풋살화를 새 걸로 구입을 하고 그날만 기다렸어요. 진짜 설레하더라고요. 네, 진짜 얼마나 설레하든지. 얼마 만에 운동을 하는 건지. 그래서 새 풋살을 신고 들어가서 한 5분을 너무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약간 고삐 풀린 망아니처럼. 근데 이제 제가 오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다리를 쭉 뻗어서 그냥 지나가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른발을 쭉 뻗어서 못 가게 막으려고 한 거예요. 전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오른발을 뻗는데 왼발이 이제 심심했던 거지. 그래서 오른발을 쭉 뻗는데 왼발이 나도 갈래 이러면서 하는데 지면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접질린 게 아니라 직각으로 앞으로 접질린 거예요. 그랬구나. 아이고. 그리고 제가 이러면서 용수초처럼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이게 그래서 인대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옆쪽이 아니라 앞쪽인데구나. 네, 그래서 발등 위쪽으로 이렇게. 되게 안쓰러웠어요. 처음에는 사실 가끔씩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큰 일이 아닌 줄 알았는데 못 일어나더라고요. 계속 다리 절고 밖에 그래서 한 5분 정도 뛰시고 저희가 1시간 예약했는데 나머지 55분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5대5로 게임을 했는데 저희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재가 나가서 4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네, 저도 사실 혹시 제재가 나가서? 그런가? 네. 네, 저도 사실 많이 넘어져 봐서 많이 넘어져. 별거 아닐 줄 알고
그 딱 일어났는데 다들 아프니까 그럼 키퍼 보라고 그래서 골대로 부축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골대로 갔는데 거기서도 너무 못 서 있겠더라고요. 맞아, 서 있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제재를 살짝 봤어요. 근데 또 그렇잖아. 우리가 남자끼리 가서 계속 위로해주고 막 따뜻한 얘기해주고 그치.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중간에 기분 탓인가? 울던데. 아니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펑펑 이런 게 아니라 네. 갑자기 이렇게 막 되게 슬프게 앉아 있다가 또르르. 손으로 눈을 가리는 거야. 예, 축구를 별로 안 보고 싶어서 농담이고, 예,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최우선은 발이 빨리 나는 거. 예. 네. 근데 사람이 그 한마디로 시각이 어두운 데 가면 시각이 제한되면 뭐 이렇게 촉각이 발달한다든지 네. 후각이 발달한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제가 발목을 다쳤는데 드립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시죠. 아직은 잘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근데 네. 나 아까 그 공발바닥 생활바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드립도 솔직히 터졌어요. 저는 제주도 제주도였나 진짜. 근데 터지면서 순간 자존심 상해. 되게 자존심 상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감기에 걸려서 판단력이 약해졌나 보다. 그런가 보다. 정신이 몽롱한 걸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오늘 생각. 합이 좋은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셋은 지내다 왔고요. 네. 벌써 30분이 후딱 지나갔는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 한 15분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새롭게 기획한 코너, 네. 이 몸이 고른 책이라고 네. 어떤 코너인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짧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넓혀서 독립식품물뿐만 아니라 저희가 글을 쓰잖아요. 네. 네. 그 글을 쓰는 소재와 주제에 맞게 책을 선정해서 좀 연결시켜서 가고자 코너를 기획을 했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온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가자는 건 합의가 됐고 네. 네. 왜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좀 그랬어요. 우리가 독립출판물이라고 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독립출판물이라서 물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특별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책이고 이것도 책이고 그렇죠. 다 같은 책인 거지. 우리가 독립출판물이고 누군가가 그냥 약간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노력을 해서 만들었다고 무조건 대단하다거나 무조건 그것만 하거나 이렇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거지. 여기에 저희가 오늘 할 책이 하루키 책이잖아요. 네네네. 하루키 책이 있고 그 옆에 독립출판물 책이 같은 위치에서 동등하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같은 책이니까요. 그렇죠. 네. 밸런스를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사실 기성 출판물 중에서도 서점에 가면 정말 저 구석에 맞아. 아무 그래요. 손도 안 닿는 그런 곳에 네. 숨겨져 있는 좋은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책이라기보다 가서 내가 봤는데 괜찮은 책이 왜 이렇게 숨겨져 있지? 이런 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책들을 여러분들께 네.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바로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음. 벌써 지금 저 눈빛이 그래 어디 한번 소개해봐. 약간 어서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다룰 책은 그 문학 사상사에서 펴낸 무라카미 하루키의 처녀작 첫 등단작이죠. 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는 책입니다. 네, 아까 저희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 그 요즘에는 처녀작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얘기들도 있다고. 아 그래요? 회장님이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주로 어떤 언어로 순화돼서? 그냥 뭐 첫 작품이라거나 첫 작품.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뭐 여성의 성이랑 연결시켜서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그렇죠. 있겠네요. 약간 성적 올바름의 측면에서 그런 처남작은 안 되겠죠? 뭐죠 이게? 네, 첫 아니, 작품. 원래 망할 때가 더 많은 거야 드립. 그래. 뭐 감각이 살아났다며. 네, 첫 하여튼 그래서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첫 작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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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는 책입니다. 네, 이게 그 제재님이 새벽 5시 공원이라는 주제를 던지고 그 새벽 5시 공원이라는 주제랑 어울릴 것 같다는 책을 고른 거죠. 그런 네.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 뭐 새벽 네. 당시 공원에서 덥고 자기에도 너무 작아 보이고 뭐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왜 이 책이 그 주제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일단 제가 열심히 갖다 붙일 예정인데요. 사실 저희가 화요일 날 네.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나고 네. 제가 그 다음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집에 늦게 들어가서 책장을 쭉 봤어요. 음. 근데
아무래도 이 책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책장에 책이 10권밖에 없나요? 그건 아니고요. 나머지 9권은 만화책이야. 그건 아니고요. 제가 20살, 21살 때 이 책을 처음 딱 읽고 앉은 자리에서 새벽 5시까지 이 책을 읽었어요. 그냥 좀 그날 고민이 든다. 진짜 할까? 아니 진짜적으로 이런 건 진짜겠지. 네. 몇 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4시부터 읽은 거 아니야? 거기 집은 공원이 아니잖아요. 네. 많이 아직 안 끝났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새벽 5시 정도까지 읽고 아침에 책을 다 읽고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네. 저한테 그런 경험이 담겨 있는 책이라서 책을 보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장을 폈는데 내가 뭐 20살, 21살 때 글을 쓰기 시작하고 고민하고 이런 얘기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구나 하면서 다시 읽어보자. 그때와 분명 느낌이 다를 테니까 해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라서 깔 수가 없다. 그렇다. 이거는 네. 그렇게 공원에 산책 나가는데 바람의 노래가 들리던가요? 아니요, 추웠어요. 몇 월쯤이었나요? 그때가 4월쯤이었는데 저는 음. 대학을 이제 좀 따로 자취를 해서 다녔었는데 제가 대학 생활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예, 거의 안 했어요. 사람과 교류를 거의 안 했어요. 아웃사이더. 예, 아웃사이더. 아싸. 아싸죠, 소위 말해서. 근데 저한테 정말 무한한 시간이 앞에 놓여져 있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반면에 뭐든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딱 시기였어요. 주인공이랑 약간 비슷한 그러네. 느낌적인 예,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앉은 자리에서 딱 그러니까 이 시기와 그 시기와 이 책이 딱 만나서 뭔가 저를 폭발시킨 그런 폭파시킨다고 하니까 되게 어감이 되게 다른데.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세계가 흉흉해서 아무튼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그때 생각이 나서 책을 읽었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가 굉장히 젊은 날에 치기가 하루키의 첫 작품은 되게 치기 어린 되게 졸작이다. 중이병 돋는 작품이다. 졸작은 아니고 중이병이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좀 그런 건 있었어요. 지금 읽으니까 좀 유치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 제가 사실 그 당시에 그냥 어떤 막 방황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 하면 저도 유치했지만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거기까지만 들었는데 유치해. 근데 남자가 좀 차별성이 있어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저는 게시판에다가 약간 연재 형식의 글을 썼었어요. 물론 지인들만 보지만 근데 오늘 기분 맑음으로 하고 가끔 흐림 뭐 이런 네, 그랬었는데 여기도 이제 주인공이 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확실히 하루키 그 특유의 허세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첫 작품이다 보니까 좀 짙게 배어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나. 하루키가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별 생각 없이 쓴 소설이다. 그냥 나를 위해서 뭔가 써보고 싶었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는 저한테 많은 좀 위안을 주고 했었습니다. 네. 샤자님은 새벽 5시 공원이랑 책이 좀 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새벽 5시 공원은 물론 가본 적은 없지만 네. 상상해 보면 되게 그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기대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어둡고 되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공허하고 막 이런 게 중첩되어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새벽 5시가. 근데 이 책 전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중간 어디에 있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가 되게 무중력 상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땅에 발이 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비티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무중력 상태에서 어디로 못 가요. 그렇죠. 원래 네. 그런 느낌이 되게 들어서 그런 면에서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서로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거의 같은 느낌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건 약간 경계에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모호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경계에 있는 느낌이 그렇죠.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뿐만 아니라 하루키에 대한 느끼는 감정도 감상도 하루키 주인공들은 그 지면에 이렇게 딱 밀착되어 있지 않고 뭔가 어딘가 살짝 무중력 말씀하셨는데
떠 있는 거. 예, 까치발을 들고 있거나 좀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 있어요. 하루키 작품 많이 보셨나요? 저는 그 집에 아까 책장 10권 얘기하셨는데 10권 있나요? 그 저희 책장에 섹션이 있어요. 오. 근데 제가 김현수 작가 되게 좋아하는데 김현수 작가 책만 모아놓은 책장이 있고 하루키만 모아놓은 책장도 있는데 한 12권, 13권 다 보셨어요? 네, 다 보긴 봤죠. 샤샤님 하루키 책 보셨나요? 아니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상실의 시대는 봤고 그 슬픈 외국어라고 에세이 있어요. 아, 네네네. 그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하루키는 에세이로도 많이 국내에서 사랑을 받고 있어서 사실 좀 두 분이 하루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서 국내에서 굉장히 어쨌든 가장 잘 팔리는 외국 작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냈다 하면 막 베스트셀러 막 인세 막 장난 몇십억 아니잖아요. 받았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 인세 선인세 논란 막 이런 것들 네. 출판사로 옮기거나 아니면 새 책이 나올 때 외국 작품들에 대한 선인세를 높이는 주범이라 그러면 이상하고 그런 작가 중에 한 명. 작가가 느낌? 잘못하는 건 아니고 그쵸. 구조가 그쵸. 좋지 않은 거지.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과한 경쟁을 그러니까 벌이는 거지. 이러면 그쵸. 서로 안 좋은 건 아니 무슨 얘기를 해요? 내부에서 국내에서 작가들이 발굴되지 않으니까 검증된 외국 작가를 점점 비싸게 주고 데려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돈을 뽑아내려면 과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쵸. 거기 돈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도 내수의 문제가 또 그렇죠. 그건 내수랑은 약간 다른데.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네. 근데 저는 하루키가 그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를 좀 잘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잘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하루키가 어떤 국내 작가들도 이렇게 약간 자기 숨겨진 취향처럼 저는 사실 하루키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작가들이 하루키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많은데 성실성 같은 부분에서 하루키 근데 그런 이미지 메이킹 굉장히 잘하거든요. 나는 뭐 새벽 5시, 4시, 5시쯤 일어나서 글을 쓰고 아침을 먹고 오전에도 글을 쓰고 오후에는 뭐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맥주 한 병과 뭐 두부를 사서 저녁을 먹고 9시쯤 잠이 든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이 사실 힘들잖아요. 어렵죠. 네. 어떤 루틴한 습관이 있는 어른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습관이 아주 뭐 이상한 게 아니라면 네. 멋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소박한 느낌의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작가라서 그러면 하루키라고 하면 네. 저는 작품을 많이 보진 않았으니까 작품도 있는데 그 작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도 같이 마케팅이나 매니징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케팅 아무튼 포인트가 된다는 그런 거죠.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같은 의미로 김현수 작가도 하루키 굉장한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현수 작가도 똑같이 마라톤 달리기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글 쓰시고 뭐 주기적인 그런 반복적인 뭐랄까 일상을 보내신다고 인터뷰에서 많이 말씀하시고. 네, 하루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면 좋겠지만 저는 아는 바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걸로 하시죠. 네, 네, 네. 어떤 느낌이었는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좀 특이했어요. 그게 소설인데 음, 쭉 이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음. 저는 저희 책의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총기가 총명할 때는 일을 하잖아요. 저희가 에너지를 거기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출근 시간이나 일 다 끝내고 밤에 집에 가서 샤워 끝내고나 이럴 때 읽는데 진짜. 그러니까 꼭 조는 거예요. 이따가 저 그 책 얘기 하고 나서 네. 다음 날 샤샤님이랑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책이 졸고 있는 건지 내가 졸고 있는 건지. 책에 기승전결이 없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읽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졸면서 읽어서 책이 이런 건가? 책이 원래 이런 건가?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 분절적이라거나 단절적인 느낌이 있어요. 달락달락. 별로.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의식의 흐름인가 그런 이런 것도 느낌이 있고. 약간 들기도 근데 했어요. 정말 약간 자아도취적인 글이구나, 자기를 네. 위해서 쓴 글이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끝에 이제 작가의 말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작가도 글을 쓸 시간이 없었던 거야. 집중해서 글을 쓸 시간이 없어서 일 다 끝나고 밤에 새벽에 맥주를 마시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씩 썼던 것이 그 달락달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거였구나 하고 네. 이해가 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 보고 나서 우리 방송이랑 되게 어울리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왜죠? 왜 그랬냐면 사실 하루키도 처음부터 대문호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29 나이 먹고 그 전까지는 글을 써본 적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쓰고 싶다, 쓸 수 있겠다, 아니면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글이라고랑 비슷하지 않나? 그럴 수도. 이런 거지. 대신 하루키는 그걸로 상을 받은 것뿐이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쓴 소설이나 글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사람은 상을 받고 훌륭한 작가가 됐지만 만약에 하루키가 훌륭한 뭐 상을 받지 않고 이런 작가가 되지 않고 다른 인생을 살았어도 그 전과는 다르게 살았겠구나. 그렇죠. 진짜 다르게 살았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그런 면에서는 맞다라고 제재를 위한 의미부여를 해봤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이거 읽으면서 제재를 한참 노려봤어요. 할 말은 방송에서 해야 되니까 못 하겠고 그냥 책을 들고 한번 노려보고 책을 들고 한번 네, 노려보고.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할 말이 좀 많았는데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때만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책이 그 책이 아닌가?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하루키 씨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저도 이제 어찌됐건 먹어가고 있잖아요. 21살에 비해서. 근데 하루키가 이거 썼던 나이랑 제재 나이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하루키 29은 유치하다. 나는 이거보다 나는 나은데. 난 유치 않은데. 내 글 좀 읽어봤나?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제가 근데 하루키를 읽다가 이 책에 대한 얘기지만 하루키를 읽다가 어느 순간 안 읽게 된 시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루키는 장점이자 단점이 하루키의 작품에서 어떤 작품이든 느껴지는 공통된 정서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게 누군가는 스테일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좀 식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읽는데 그때 옛날 생각이 잠깐 나면서 한 10분 좋고 읽는 데는 저도 고통이었어요. 내가 책을 좀 다른 책을 고를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근데 하루키의 그런 작품 세계에서 느껴지는 게 거의 비슷하다면 저는 네. 약간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키 글을 많이 안 읽어보고 요거만 읽어봤는데 네네네. 여기서 제가 느껴지는 주된 감정은 젊은이가 갖는 고뇌랑 뭐 공허함이랑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하루키 씨가 지금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쓰는 작품들도 공통된 정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네. 계속 젊은이처럼 사고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니면 제재가 요즘 걸 안 읽어봤을 수도 있죠. 그런 거일 수도. 네, 제가 재작년인가 색채가 없는 뭐 다자키 스쿠르 그것도 읽어봤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책이 되게 좋았던 게 이 첫 작품과 좀 되게 맞닿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고등학생들 얘기이긴 한데 물론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게 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도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 공허함, 뭐 청춘에 대한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뭐랄까 관념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쿨하게 넘겨버리려는 주인공들의 어떤 그런 제스처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느껴지거든요. 그 약간 관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약간 이게 시대도 지금이랑 다르고 나라도 달라서 공간 배경도 달라서 그렇죠. 지금 내 기준으로 판단이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중에 뒷부분을 읽어보면 친구인 주인은 부자잖아요. 네. 근데 나는 가난한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왜 주인공이 가난하지? 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인공은 차도 있고 방학에 고향에 내려와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집에서 맥주 마시고 있다가 그러니까. 누가 부르면 나가서 술 먹고 호텔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나 호텔 수영장도 깜짝 놀랐네. 뭘 가난하지? 그러니까. 쥐가 다 내나 친구가? 그래서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일본이 호황이었나? 이게 가난한 거야. 이게 이 정도가 가난한 약간 경제가 좋은 시절이었을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좀 그럴 수도 들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그 생활에 뭐 물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가난함이라고 시작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아니면 뒤에 그 해설하는 분이 그렇게 쓴 걸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은 없었어요. 레코드판에 가서 레코드 가게 가서 3개씩 사고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사고 이런 느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간 진짜 별로 없는데 진짜 어렵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그래야 되겠다. 그나마 좋았던 그나마가 아니라 사실 많이 꼽긴 꼽았는데 하나씩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진짜. 많이 했는데 아이고, 하나밖에 못 할 것 같아요. 네.
제재님은 저는 사실 앞에 서문 부분이 다행이다. 나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네. 딴 거 할 수 있겠다. 네, 서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뭐 난 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 여기 나오는 서문에 나오는 하트필드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네네. 그 하트필드 얘기를 많이 하고 하트필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트필드가 사실 하루키가 후에 인터뷰를 하지만 만들어낸 가상 네. 인물이거든요. 근데 하트필드 얘기를 하면서 문학과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뭐 이런 거죠.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죠. 뭐가 있을까? 그런 거 있어요. 중간에 노트 한 가운데 줄을 긋고 왼쪽 오른쪽에 뭐 왼쪽에는 그동안 얻은 거, 오른쪽에 잃은 것들을 써내려 갔다. 근데 전체적인 이런 느껴지는 분위기 같은 것들이 좋았는데 뭐 어떤 문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힘드네요. 네, 그렇군요. 분위기가 좋았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좋은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많았는데 그 143페이지에 보면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짧은데 읽어드릴게요. 모든 건 스쳐 지나간다. 누구도 그걸 붙잡을 수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라는 2줄짜리 문장이 있는데 네. 이거 보고 사람들이 하루키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정서 같은 거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사실 저는 제일 좋았던 부분은 맨 뒤에 작가의 말이었어요. 작가의 그 소설 말고 소설 끝나고 나서 작가가 썼던 것 중에 그 부엌 테이블에서 태어난 소설. 네네. 네. 거기에 피츠제럴드는 타인과 다른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라고 어느 편지에 썼다. 라고 하면서 타인과 다른 언어로 얘기하라와 그 아래에 심플하게 쓰자. 이 두 개가 핵심인 게 아닌가. 타인과 다른 언어로 심플하게 쓰는 것. 저희도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 아까 우리가 뭐 작품이 어떻고 하루키가 아무 생각 없이 썼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네. 결국 핵심은 하루키는 썼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루키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소설이면 나도 그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정도는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런 말을 한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소설을 쓰지 않았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그리고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말 못할 거라고 생각해. 이 정도는 그렇지. 나도 쓰겠다라고. 왜냐면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맞아요. 함부로 그런 말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안 써본 사람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끝까지 못 쓴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소설 중간 중간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포스트를 붙여왔나 저게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늘리던가 제재가 빨리 오던가. 그렇죠. 근데 아무튼 좋은 네. 점도 많았고 은근히 묘하게 생각할 지점들이 좀 있었던 그렇죠. 예. 네. 것 같아요. 그런 게 그 있었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루키 글에는 어떤 그물같이 짜임새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중간중간 틈과 여백이 굉장히 많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딱 맺음, 기승전결이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채워나가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시간은 없지만 하나만 딱 더 얘기하면 네. 전 이거 보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80페이지에 네. 어떤 훌륭한 재판관 얘기를 하면서 나의 정의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의 정의는 너무나도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체포된 16명은 처형당하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목을 매 죽을 정도다. 여기서 하루키가 책에서는 나의 정의는 너무나도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라는 대목이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지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 나의 정의라는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되게 무섭죠. 정의를 누군가가 소유하는 순간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요즘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합니다. 그래서 요즘이랑 약간 오버랩되면서 그렇죠. 그런 무서운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정의를 나이브하게 우리 말로 바꾸면 올바름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지. 역사 공부해야죠. 샤샤님은 저는 진짜 한 구절만 딱. 네. 네. 제가 이 책을 전체를 관통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를 몇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한 건 96페이지예요. 물론 굉장히 생각들이 많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결국 이 책 전체는 되게 좋은 구절도 있고 많이 그렇긴 하지만 네. 정서가 주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거기 가운데 그녀가 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녀 자신조차 알고 있었는지 어쩐지 미심쩍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게 결국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 책에서 이제 공허, 허무 이런 거 많이 느껴졌는데 네. 또 하나를 꼽자면 체념이에요. 체념. 삶에 대해서 마치 무슨 감정이 드냐면 내 팔이나 내 다리가 하나쯤 날아가도 눈 깜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사실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네. 누구도 자기 삶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 없이 관조하듯이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건 어떤 면에서는 수동 공격성 같은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사회든가 구조든가 그렇죠. 환경이든가 네. 사실은 누구나 잘 살아보고 싶고 열정적으로 살고 싶지. 그런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게 죽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저도 비슷한 정서를 느낀 게 있는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얘기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뭐 저 네. 혼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늦게 와서 네, 제가 이렇게 왔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 진짜 많았는데 근데 사실 이건 저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루키 책이 지금 중편이고 책이 그렇게 막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문학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1시간 내에 컴팩트하게 다루기에는 참 할 그렇죠. 말들이 많아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죠? 네. 네. 1시간도 안 되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10분을 늦게 와서 10분이라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건 있어요. 제재가 이 책을 왜 좋아했었을까는 알겠는 거야. 그렇죠. 아. 제재의 스타일이랑 많이 제재 스타일이랑 맞는 것 같아요. 맞고 우리가 제재 이글에서 느끼는 거랑 비슷한 감성을 그렇죠. 느꼈어요. 저는 그렇죠. 이 얘기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그래서 제재가 하루키급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네. 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 이 책을 다시 읽음으로 해서 이제 하루키도 소설을 쓰는 하루키가 있고 에세이를 쓰는 하루키가 있고 뭐 여러 하루키가 있는데 소설을 쓰는 하루키는 내가 앞으로는 좀 안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알게 돼서 첫 책만 읽고 아니 오랜만에 다시 읽고 요즘에 나는 하루키가 좀 멀어졌구나. 예전에 동네 형이었는데 그럴 수 있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계속 변하는데 문학 작품은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뭐 공곰님이 저희 이 글과 좀 맞닿아 있다, 우리와 맞닿아 있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저희도 그럼 대문호가 되는 걸로. 그러시죠. 그렇죠. 뭐. 하지 뭐까지. 네. 그래. 세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공동으로 받는 거예요. 3명이 한 팀이 받는 거지, 한 작가가 아니라. 괜찮나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늦어서 죄송해서 뭐라도 좀 이렇게 같이 해보자.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좋았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읽으라 그랬어 이런 생각이었는데 읽고 나니까 좋았어요 진짜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네. 그냥 테크니컬리 얻을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었어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작가가 전지전능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 지점이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쓰는 것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텍스트를 만났을 때 엮여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도움도 많이 얻고.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또 쓰는 얘기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담담하게 얘기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아예 뭐 얻었던 게 무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다음 예고하고 예. 이제 다음 주제는 제가 골랐는데 네. 다음 주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솔직함으로 하겠다. 책은 네. 공개하지 않겠다. 아, 다음에 네네. 알려드리겠다고 네네네. 했는데 바꿨습니다. 아 솔직하시네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제 마음대로 바꿨고요. 잘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성출판이라고 네. 부른다면 일반 네. 출판과 독립출판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걸 배분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 혼자 순전히 저 혼자 생각으로 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지 뭐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아유. 우리가 셋이서 고르니까 그러니까 방송도 일반 출판 한 번, 독립 출판 한 번이 되는 거고 네. 고르는 내 입장에서도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괜찮겠다 싶어서 공범님 생각이 저희 생각이죠. 제주도 간 김에 네. 그 라이킷에서 책을 한 권 골라와서 그 책을 보면서 사실 와이프가 이거 좋은데? 라고 말해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의 말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주제를 골랐고 주제는 시인입니다. 시인. 시를 쓰는 사람이 시인이죠. 네. 그래서 주제는 시인이고 그 책은 지금 말씀드릴까요? 다음에 할까요?
다음 책을 미리 왜냐면 독립출판부를 또 구하시는 그쵸. 분들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멀리라는 독립 잡지예요. 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네 번째 잡지고 2달에 한 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격월지군요. 네, 격월지로 알고 있고, 음. 약간 문학 잡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학에 이렇게 딱 귀속되진 않은 그런 잡지예요. 두껍지는 않고, 그래서 뭐 등단을 하신 분들 3분 정도가 모여서 아마 시작한 걸로 아는데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작품들 독자들 글도 받고 있고 우리랑 겹치네? 그러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네.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인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서 네. 다음번에 방송을 하고 네. 그다음에는 더 멀리라는 잡지 네 번째 호 네. 10월에 나온 걸로 봤어요.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받아봤는데 책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뻐요. 이 책 이글 1호도 잘 만들어야겠다. 네. 우리 지난번처럼 그냥 중처는 안 하는 걸로. 네, 그럼요. 무선으로 무선으로. 하는데. 무선으로 하고. 제재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데 뭐 기가 막힌 게 나오겠죠. 네. 표지는 근데 예전 거랑 똑같나? 지금 왜 이렇게 별로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통일성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짧게 마무리 소감 한 말씀씩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홍고문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최사님 어떠셨나요? 제재님 어떠셨나요? 저한테 왔군요. 오늘 한번 돌려봤습니다. 내 주간이지 오늘. 네, 저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뭐 하나 자신 있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좀 살짝 움츠러드는 게 있는데 이미 시작부터 좀 너무 늦게 와서 제가 핑계 아닌 핑계 대지만 강변북로가 진짜 막혔어요. 그렇죠. 거의 차가 서서 오더라고요. 일찍 나오지. 그러니까요. 한 7시쯤 나올 것 같죠. 너무 늦게 나가지고. 네. 아, 네 이래서 제재를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네, 누가 좀 제재 좀 해주시. 네, 그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기성출판물 한번 하니까 어찌됐건 더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하루키를 뭐 예전에 읽었었고 했지만 두 분은 이렇게 많이 접해보시지 않은 책이기도 했고 저도 반대로 또 제가 접해보지 못한 책을 또 접해볼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독립출판물 할 때는 우리 셋 다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지만 각자 고른 책을 할 때는 조금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네. 그거 좀 재밌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음.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 그렇잖아요.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맞아요. 그렇죠. 어떤 책 좋아하고 어떤 영화 좋아하고 어떤 노래 좋아하냐 물어보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서로 알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주말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콩곰님 제사님? 네. 무슨 꼬리 잡기도 아니고 패스. 네. 저는 그냥 두 가지 짧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제재가 늦었다. 늦었다. 늦었는데 네. 우리끼리는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네. 사이에 뭐 네. 그렇죠. 그냥 우리도 그런 거 알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제재가 준속들지 않아야 편하게 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건 그렇죠. 7시에 나올 걸 그랬나 봐. 이런 거 괜찮다. 좋다. 그런 거. 당연히 주눅 안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진짜 7시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탁재훈 씨 드립을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을 빨리 써야겠다. 이 청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저희 녹음하는 날이 토요일이고 그리고 다음 화요일에 또 녹음을 해요. 3일밖에 없는데 그 안에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시인에 대해서. 시인에 대해서. 네. 진짜 빨리 써야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방송이라는 게 항상 저희가 이제 3주 쉬고 두 번째인데 네. 하면 뭐 언제나 좋았는데 평소엔 저희가 퇴근하고 이제 저녁 때 하잖아요. 근데 네. 토요일 날 하니까 회사랑 이어지지 않고 정말 뭔가 방송을 위해서 나온 느낌이라 약간 신선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어요. 신선한 맞아요. 느낌이 있었어요. 네. 예. 말씀하세요. 그쵸. 아니요. 오늘 약간 신선 느낌 나신다고. 하지 말 걸 그랬다. 좀 칭찬해줬더니 기회를 네. 주지 말 걸. 사랑하지 않는 걸로. 좋고 하루키 소설도 좋았고 네. 네.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책 얘기를 한 시간이 좀 짧았다. 그건 그쵸. 조금 이게 아쉽네요. 생각보다 아쉬워서 네. 진심으로 방송을 조금 더 길게 할까 이런 고민이 약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또
방송에 대한 의문을 네. 가진 채로 더 고민하고 네. 노력하는 방송 앞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늘 약간 타이트하게 했잖아요. 네.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바지도 타이트하게 입어야 이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17회 마무리하고 저희는 18회 이것도 글이라고 시인을 네. 소재로 한 글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Behind Story. 제 집에서 10시에 나오긴 했대요. 아 10시에? 네. 아, 일찍 나왔어야지. 이 자식. 내가 10시 반으로 생각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구만. 난 9시에 나왔는데. 아, 제가 고른 책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지만 그건 제재 오면 해야겠죠. 얼굴 똑바로 보고 하는 걸로. 아, 근데 하루키 팬들이 많으시겠죠? 많겠죠. 하루키 우리나라에서 워낙 좋아하는 사람 많고. 그리고 우리가 제재를 욕하면 하루키를 욕하는 게 될 수도 있잖아. 아니 뭐 상관없죠. 하루키 뭐 욕하면 안 되나? 이게 처녀작이고 네. 저는 하루키의 전체 작품 세계를 얘기할 생각은 별로 없고 왜냐하면 네. 안 읽어봐서 그쵸. 저도. 이 책만 가지고 그치. 얘기하는 걸로 네. 내 생각에는 어땠다. 지금 제가 그 엊그제 친구를 와이프랑 같이 만났는데 그 네. 친구가 하루키 팬이에요. 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다 얘기했더니 하루키가 어. 뭐지 뭘까? 뭔가 징하는 소리가 들려. 아 저도 그래서 여기에 조물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루키가 어느 시점부터 글 쓰는 풍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아, 그런 얘기 이 하더라고요. 하루키가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는 하루키가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때 뒤에 평 보면 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얘기도 많이 네, 했었다고. 극과 극으로 갈렸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그래. 정말 본격적인 얘기는 이따가 하고. 그러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딴 얘기인데 네. 처녀작이 별로 옳지 않은 얘기라는 논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네. 네. 맞는 말인 것 그 같아요. 굳이 여성의 성에 비유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 그냥 첫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책에도 처녀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지금보다 더 후진적일 때 후진적이라고 해도 되나? 아무튼 좀 더 그럴 때 나온 책이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원래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관행이 있는 건가? 그것도 궁금하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첫 작품이라고 썼는데 우리나라가 처녀작으로 번역을 한 건지 일본에서 아예 처녀작이라고 쓰는 건지 좀 궁금하다. 그러네요. 우리 일본을 잘 아는 제지한테 물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제가 또 6개월 살다 왔잖아요. 6개월 맞나요? 6개월 정도 살다 온 거죠. 아이고. 이 뒤에 그 다음이 솔직함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시인이라는 얘기 해야 되고. 이따 점심 같이 드시죠. 그러시죠? 아닌가? 3시간 같이 드셔야 되나 아내분이랑? 아니요. 와이프는 점심을 먹을 거라서 어. 뭐 두 분 다른 거 없으시면 네. 같이 식사하시죠. 같이 식사하고 원래는 같이 식사하고 같이 네. 카페라도 가서 글을 쓸까 했는데 전 네. 집에 가서 쉬면서 쓰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알겠습니다. 점심까지만 먹고. 누워서 써야 될 것 같아. 감기든 뭐든 잘 걸리면 낫진 않아요. 슬프다. 서교동 골목 진입.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뭘 놓기가 되게 어렵다. 그렇죠. 이걸 최대한 미세요. 너무 가까이 안 놔도 돼요. 그래요? 네, 오히려 멀리 놓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가까이 놓으면 이게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멀리 놓으면 좀 당하고 이렇게 해도 일정하니까. 그리고 소리가 약하면 키우면 되니까 멀리 놓으셔도. 아니, 그런 게 그냥 너무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 그 막 방송 보면 DJ들 막 이렇게 대구하잖아요. 그렇긴 해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대구하지.
그치. 떼지 않고 이렇게 계속. 아 근데 이게 소리가 좋긴 좋다. 음. 들어가는 소리가.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할 거잖아. 안 하죠. 이렇게 할 거지.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걸로. 그러시죠. 배고프다. 점심 뭐 먹을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먹고 싶은 걸로 하시죠. 제재 늦게 온 제재는 선택권이 없지. 그런가? 제가 못 먹는 거 뭐 있지? 제재는 방송 끝나면 또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드시고 싶으신가요? 전 맥도날드 햄버거가 먹고 싶습니다. 가시죠. 괜찮으시다면. 감기엔 맥도날드죠. 아니 뭐 따뜻한 국물도 좋은데 그냥 오늘은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좋습니다. 저는 빅맥을 먹겠습니다. 햄버거 안 먹은 지 오래돼서 뭐 어디서 나가면 생각이 바뀔지. 약간 이게 그런 느낌이네요. 게임에서 게이지 충전하는 느낌. 햄버거 게이지가 이렇게 쭉 충전되면 한번 먹을 수 있고 다시 쭉 충전시키고.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채워지려면. 혹시 NPC가 뭔지 아세요? NPC 논 플레잉 캐릭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플레이하는 캐릭터. 아시는구나. 어제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NPC가 뭔지 아냐? 그래서 처음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뭐야 했더니 오빠도 게임 안 해서 모르는구나. 그래서 회사에서 저희 와이프가 격주 토요일 출근인데 뭐 여행 가고 뭐고 막 이렇게 땡기느라 이번 달 내내 토요일에 출근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이프 보고 이번 달 우리 회사 NPC라고 그랬다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NPC가 그 RPG 같은 거 하면 항상 그 자리에 붙어 있으면서 상점주인 막 이런 거. 퀘스트 주고 뭐 물건 팔고 이런 사람인데. 그렇군요. 그 와우라고 월드 오브 네. 워크래프트 있잖아요. 저 이름은 들어봤어요. 안 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저 많은 RPG라고 들었는데 네. 거기에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막 뭐지? 실제 세상의 역학 조사하는 사람들이 네. 역학이 역병할 때 역자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학문이에요. 역학 조사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일이 게임 세상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되게 신기한. 그게 RPG 같은데 왜 그런 거 있거든요. 무슨 중독되면 피가 분당 5%씩 달고 막 이런 게 그런 있어요. 건 알아요. 네. 근데 그런 스킬을 가진 뭐 보스 몹이 있었던 거예요. 제재가 왔네요. 제재 안녕. 이 이야기는 제재가 숨 고를 동안만 하는 네. 걸로. 제재가 완료되면 바로 끊고 들어가는 걸로. 숨 고르세요. 얼른 앉아서. 그거 제가 할게요. 얼른 밑으로 내려서 닫고 위로 한번 올리면 위로 쭉 올려주세요. 닫긴 닫았나요 지금? 됐어요. 네 됐어요. 열려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숨 고르시고. 네. 이미 시작했나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비하인드 넣으려고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 빨리 제재가 준비하라고. 늦었다 막 이런 거. 제재 늦었다 이러고 얘기하고. 일산이라면서 10시에 나왔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그 역병 뭐였나요? 그러니까 그런 뭐 역병이 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중독 스킬이었는데 그걸 가진 보스 몹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보스 몹 아마 그 효과가 거기를 나가면 뭐 이렇게 없어지거나. 효과가 사라지고 이런 거라서 왜냐면 마을에 퍼지면 안 되니까 그게 네. 너무 센 거라서 그랬는데 어느 유저가 그 보스 몹 방에 가서 그걸 걸리고 실험해 본다고 마을로 텔레포트를 한 거야. 그래서 마을에 그게 퍼졌어요. 마을에 그게 퍼졌는데 뭐 일반 사람이 걸리는 건 걸려서 죽으니까 괜찮은데 NPC한테 그게 걸린 거야. 중독 스킬이. 근데 NPC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NPC가 그 숙주 역할을 해가지고 NPC를 거치는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행동들이 막 나타났대요. 자포자기하고 막 죽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키려고 막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은 형태들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연구할 수 있어서 막 그런 참고 자료가 됐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전염병과 인간 행동의 이해 그런 거지. 이런 거지. 근데 또 듣기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누가 그거 진짜 논문 써보고 싶다고 네. 그때 데이터를 달라고 그게 블리자드 게임이거든요. 블리자드 요청했는데 안 줬다고. 아, 블리자드 측에서는 왠지 그걸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건 그냥 게임 속 이길일 뿐이어서 전혀 참고가 되지 않는다 이러고 자꾸 묻으려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저게 핸들링이 안 돼서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 버그니까. 그런 행동까지 예측을 못한 거니까. 그렇죠. 제재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가시죠. 네, 들어가겠습니다.